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커플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 최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한쪽에서 우리가 더 믿지는 결혼이지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품겠다 라는 의견을 내서 둘이 싸운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도돌이표라 누가 더 기우는 결혼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별은 가리고 써볼 테니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저희 커플은 1살 차이입니다. A는 1살 연상으로 무기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수령 금액은 200 중반대이고요. 월요일엔 절대 연차 사용이 불가하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만 오르고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30분을 단축하면 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가에서 거주 중이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을 받고 있고 보증금은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이미 증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 결혼을 한다 해도 본가에서 큰 지원은 어려운 상태라 대충 5천 정도 가능합니다. 본인은 3억 보증금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을 모은 상태이고 자차는 없습니다. 대출금도 없고요. B는 1살 연하로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실수령은 200 후반대입니다. 연차는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연봉 협상도 가능합니다. 정직원이라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을 채울 수 있지만 경력을 쌓아서 이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나 야근을 주 1, 2회 정도 하는 편이고요. 본가에서 1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첫 자녀 출산 시 성별무관 5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6천만 원을 모아놓은 상태이고 자차 캐스퍼를 풀옵션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조건이 기우는 결혼이지만 사랑으로 가족으로 품고 살겠다는 게 B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건 A가 기우니까 알아서 기라는 게 아닙니다. A가 기우는 건 팩트일 뿐 그걸로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다 품고 살 것이고 불이익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랍니다. 그저 사실이 그렇다는 뜻이라네요. A의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이용 가능하고 리모델링 상태나 층수, 방향에 따라 시세 차이는 있지만 현재 네이땡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시세는 10억에서 11억 9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로 근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여교가 있고 남녀공학이나 남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A는 본인이 기우는 결혼이라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이 그렇다고 한들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결혼하면 될 일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그걸 굳이 너가 기우는 결혼인 거 알고 있지 하고 짚고 넘어가려 하는 부분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우는 결혼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하고 있네요. 반면 B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혼집으로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인한 배당 수익이나 월세 수익이 없어지기에 수입적인 면에서도 A가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추후에도 A는 연봉 인상이 없을 거지만 B는 연봉이 더 오를 수 있고 이직을 통해 더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B가 1살이긴 하나 나이가 더 어린데 본가 지원을 포함하면 현금을 훨씬 많이 들고 가는 것이고 현금은 자금 운용에 가장 효율적이기에 더 좋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A가 저 여자이고 B가 남친입니다. 제가 기우는 조건이라 주장하는 건 남친의 부모님이고 남친은 어른들이 그렇다 하니 그런가 보지. 근데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사실 그렇다는 거지 너를 딸처럼 아껴주고 품어주시려는 생각이야.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건 아니야. 라는 주장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임신 및 출산에 유리한데 남자보다 연상이라 큰일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본문 내용에 적게 되면 성별이 파악될 것 같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누가 봐도 조건만 팩트로 따지자면 제가 처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너를 우리가 받아줄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 며느리 길들이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돈 한 푼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사람만 괜찮으면 제가 좀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무례하게 굴거나 고자세로 나간 적도 없는데 굳이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시려는 남친의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래도 어른들 말씀이 맞지. 그래도 난 괜찮아. 사랑하니까. 하는 머릿속이 꽃밭인 건지 영악한 건지 모를 남친도 가족으로 맺어지는 게 점점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일단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약속은 취소했고 글은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그냥 쭉 안 보여주고 조용히 이별하려고요. 괜히 들쑤셔서 피해볼 가능성은 1도 만들고 싶지 않아 나이 많고 조건도 딸리는 여자는 조용히 물러나 주려고 합니다. 저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니까 충분히 10억 이상 아파트를 해오는 좋은 직장의 정규직인 연하를 만날 수 있겠죠.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글을 잘 읽은 거 맞나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3억 제외하고도 10억에서 11억 아파트를 가져간다면서요. 거기다 5천만 원 가져오는 무기계약직이 꼴랑 1억 가져오는 중소기업 직원보다 미친다고요. 아무리 잘나봐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지. 자기가 평생 모아 10억짜리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나? 두 번째. 추가 글을 보기 전에도 B가 남자인 줄 알았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떨리는 주제에 저 따위 후려치기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건 대부분이 남자 집안입니다. 남자가 조건이 안 좋은 거, 그까짓 건 같이 열심히 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열등감에 쩔어서 후려치기 하는 저런 놈이죠. 레알 하남자. 후기입니다. 글을 작성하고 바로 생각을 정리한 후 이별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당신조차도 내 조건이 기울지만 사랑으로 포옹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했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좋을 땐 다 감싸 안자 생각이 들더라도 어렵고 힘들면 후회하고 날카로워지는 게 본능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니 이만 정리하자 했습니다. 당신보다 어린 여자 만나서 건강한 자녀 많이 두고 살아. 난 이 결혼 진행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요. 근데 상대방도 상대방의 부모님께서도 재차 연락이 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구구절절 다 쓰기는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우린 괜찮다. 눈치 줄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우린 사람만 보지 조건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고자세 받아주겠다라는 뉘앙스로 끝까지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해서 욱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따지고 쏘아 붙일까도 생각했지만 정도 다 떨어졌고 이별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굳이 이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더 엮일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냥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남자의 부모와 가족의 연을 맺고 싶다. 당신들이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한 내 집은 나한테는 노력의 결과이다. 소중한 자본이라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싶은 곳이니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정리했네요.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긴 하지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마음이 아프거나 후회되는 것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연애하면 낭비한 시간이 좀 아깝기는 하나 남은 인생에 비하면 짧은 시간일 테니 다행이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씩씩하게 제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현명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남자가 기우는데 행여 남자 쪽이 자식 기죽을까봐 후려치고 가스라이팅하는 게 너무 눈에 띄네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바지가랭이를 잡는 걸 보면 정말 후려친 게 맞았나 봐요. 그놈의 집안은 글러먹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깔끔하게 잘 헤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 글쓴이를 두고두고 연락하고 찾을 겁니다. 10억 아파트가 네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시모 될 뻔했던 그 여자분과 전남친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잡을 겁니다. 눈앞에서 황금 덩어리를 놓쳤으니까요. 님 회사를 알면 찾아갈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 조심하세요. 세 번째,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랑 멀어지신 거 현명하십니다. 조건 운운하는 것 치고는 해주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12억 자산가를 깎아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기적인 바보와 거지는 셀 수 없이 많네요. 이기적인 바보 거지들을 정말 잘 거르셨어요. 현명한 분이시니 앞으로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